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토부 장관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발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1기랑 클래스 본원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집주인 대신 허그가 물어준 돈 한 해 5,040억 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발표할 것. 필요한 조치죠. 필요합니다. 왜냐면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망감을 넘어서 정말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고의적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러 전세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돌려주지 못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을 들어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돈을 뜯긴 경험이 있는데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몇 천만 원 되는데 좀 몇 년 지났어요. 그 당시에 많이들 말씀을 드렸는데 몇 천만 원 뜯겨보고 제가 겪은 게 뭐냐면은 한국은 돈을 빌려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빌려간 사람을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띡 날라오더라고요. 뭐 개인 회생, 파산. 그러니까 회생 날라오고 파산 날라왔거든요. 회생은 날라오면 동의를 해줘야 돼요. 회생은 날라오면 동의를 해주면은 뭐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자는 안 받고 원금을 언제까지 받는다 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걸 갚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회생에 제가 동의를 하면 채무자들한테 다 채권자들한테 다 보내요. 이건 채권자들 중에서 해당 채무에 대해서 회생 동의서를 써주면 이자는 이제 못 갚고 원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받을 건데 동의하는 대신에 독촉을 거의 아예 못해요. 그냥 입 닫고 그거만 받아야 돼요. 그것도 주면 다행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동의를 못 해주면 나중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산이 날라와요. 파산이 날라오면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빌려간 다음에 파산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통보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빚을 독촉하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처벌 받으세요. 왜냐면 빚이 끝났는데 더 이상 채무가 없는데 저한테 독촉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저한테 약간 뭔가 죄를 범하시는 거거든요. 뭐 되게 죄명은 많아요. 그러니까 입장 바뀌어 보면 미치고 팔딱 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전세금은 집주인이 빌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돈을 빌려갔는데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데 경매 넘어가고 나서 아니면 집주인이 파산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제가 세입자인데 제 전세금을 집주인이 여러분한테 빌려드렸어요. 전세금으로 한 1억 5천을 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집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을 받죠. 경매로 넘기던. 근데 예를 들어서 1억 5천 중에서 제가 8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그럼 7천이 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파산했죠? 그럼 못 받아요. 여기 뭐 듣는 분들 중에 저보다 법조인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법적으로 법조인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알려주시면 제가 좀 공부를 할게요. 아니, 몰라서 그렇거든요.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알아다녀봐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가 네 돈을 누구한테 빌려줄 때는 이걸 떼일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니까 그건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잔금 장치를 네가 알아서 잘 해나라가 한국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토부 장관님은 앞으로 그 잔금 장치를 좀 더 공고히 뭔가 좀 더 대중적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죠. 이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는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떠올랐는데 첫 번째로 HUG가 물어준 돈이 한 해 5,040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냐면 전세금 총량이 계속 늘어요, 지금.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근데 전세에 대한 수요가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집을 사는 게 별로니까,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게 안 늘어나면 월세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택 전체 시장의 수급을 만약에 맞춰주면은 전세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해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게 현 정권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밸런스가 안 맞았으니까. 임대차 3법이 또 이걸 가속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총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전세금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좀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전세금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뭐 당일 근저당으로 약간 이게 트릭을 쓰는 것도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매매가 내 집을 소유하는 게 안전성은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비난을 듣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떨어질까봐가 되게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집을 산 다음에 떨어질까봐 그 공포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올라가는 가속도가 붙어서 훨씬 덜했는데 그 전에 제가 집 사자고 주변에 얘기하면은 제2의 IMF부터 뭐 경제 위기에서부터 진짜 그냥 다 박사예요. 안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전세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세는 집주인이 온전하고 집주인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집이 온전해야 버티는 거예요. 집값이 폭락하잖아요. 전세값이 같이 날아가요. 특히 언제 그러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영상에서 왜 지금 이게 왜 나왔냐면 전세가 지금 불안정하고 전세가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로 들어갈 때 너무 당연하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되느냐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확정일자 받고 이제 그 대항력 갖추려고 그것도 좋은데 언제 무조건 제일 위험하냐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려는 집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발 명심해 주세요.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이야말로 매매가 시세를 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매매가 시세가 불투명한 데가 어디예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빌라죠. 아파트는 매매가 시세가 상대적으로 투명해요. 그럼 이 시세를 반드시 아시고 내 전세가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 7억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7억까지 떨어질 때 동안 내 전세금은 안정해요. 확정일자랑 대항력을 갖췄다면 사실 확정일자는 경매 넘어갔을 때 중요한 거고 대항력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 9억이다? 그럼 이미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떨어졌을 때 상승하면 집주인이 다 먹는데 하락하면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제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거 알아주세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빌라는 매매가를 모르시잖아요. 매매가가 제일 불투명한 거 어디 여러분? 매매가가 가장 불투명한 게 어딥니까? 신축 빌라예요. 맞죠? 신축 빌라 분양가가 시세 아니냐고요? 그걸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축 빌라가 매매 시세가 제일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거기 전세가 제일 위험한 거고 여러분이 빌라의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이 빌라가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확정일자랑 대항력만 신경 쓰면은 왜 계속 피해자가 늘어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줍니까? 물어주는 돈이 계속 늘어난다면서요. 전세 사기가 늘어난다면서요. 근데 TV 틀어보세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전세금 지키는 법이 대중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전세금 지키는 방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홍보가 됐어요. 확정일자 받아라, 대항력 갖춰라, 전입해라, 안 되면 뭐 임차권 등기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세입자야말로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자분들은 그걸 잘 안 해요. 왜? 내 알 바가 아니니까. 그리고 전세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을 지켜보신 분들 저는 솔직히 장관님 이거 응원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중요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이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전세입자 여러분, 지금같이 전월세가 불안정할 때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전세, 그 들어가는 집에 매매 시세를 먼저 체크하시고 여러분 그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만큼 여러분이 안정한 거지 여러분이 확정일자랑 대항력 갖추는 거는 그냥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초등적인 무조건 해야 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하시고 전세금 뜯기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시면은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자격도 없는 거고 매매가를 파악하세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벌어져 있는 만큼 안정한 겁니다. 이걸 알려셔야 돼요. 되게 웃기죠. 세입자분들이 매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시장인데 지금 거래가 없어서 매매 시세가 되게 불투명하거든요. 아무쪼록 어려운 시장입니다. 제 맘 같아서는 전세가 그렇게 위험하니까 잘 알아보고 매매하라고 하고 싶은데 또 욕먹겠죠. 그게 아니라 어쨌건 여러분, 세입자 여러분, 매매 시세를 반드시 파악하고
전셋집을 구하셔야 됩니다. 특히 빌라처럼 매매 시대가 불투명하면 더욱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도움되실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